4억 5천에서 5억으로 어디를 투자하면 좋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지도로 배우는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사연이 있어서 한번 이 사연에 대한 대답을 해드릴까 합니다. 지난 영상에 댓글이 달린 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집배부님. 근데 제가 집배부인데 집배부라고 하셨어요. 뭐 어쨌든 영상을 보다 보니 공감이 많이 되는데 질문을 드려봐도 될런지요. 집을 매수해본 경험이 없는데 첫 매수를 해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직장이 서울이 아니라 전세 끼고 서울에 집을 사두고 10년 뒤에 보고자 합니다. 제 상황에서 바라볼 수 있는 아파트는 어디 정도이며 대출은 어느 정도까지 봐야 할까요? DSR 풀인가요? 제가 DSR 만땅꼬로 받으라고 했던 그 영상을 보신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현금은 4억 5천, 월 저축액은 한 300만 원 정도, 나이는 30대 중반. 제 계획은 1억에서 1억 5천 정도 신용대출을 받은 다음에 5억 5천에서 6억 정도 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도동 옥수 쪽을 알아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른 곳 볼만한 곳이 있을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우선 아주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집을 산 적이 없는데 현금으로 4억 5천을 모았다는 거는 이걸 주식이나 코인 같은 거를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진짜 대단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제 주변에서는 이렇게 4억 5천 현금을 부동산이 아닌 걸로 모은 사람을 거의 못 봤어요. 그래서 참 대단하시다. 그리고 월 저축액이 300만 원이나 되는 거 보니까 되게 알뜰하게 잘 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대단하시다. 월 저축액이 300만 원이니까 1년에 3,600만 원 정도 모으고 한 10년 정도 일했다고 보면은 뭐 한 3억 6천에서 4억 정도 되니까 뭐 진짜로 근로로 모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진짜 그랬다면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진짜 대단하시고요. 뭐 어쨌든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금은 4억 5천, 월 저축액은 300만 원, 나이는 30대 중반, 신용대출을 받아서 5억 5천에서 6억 갭을 들어가면 될까요? 인데 우선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게 5억 5천에서 6억 갭을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신용대출을 만땅으로 받아버리면 대충 6억 갭이라고 봤을 때 한 12억에서 14억 정도의 집을 사게 될 텐데 그러면 취득세가 4천만 원을 넘어가게 돼요. 거기다가 중개 수수료도 1천만 원 정도가 될 겁니다. 갭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이게 수리비가 또 들 수 있어요. 작게는 뭐 몇백만 원에서 많게는 2, 3천만 원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이것저것 다 하면은 뭐 못해도 5천만 원에서 많게는 8천만 원까지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는 딱 갭이 6억이니까 6억 물건을 찾았다가는 이런 부수적인 비용 때문에 나중에 낼 돈이 없어갖고 좀 낭패를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좋겠다. 또 거기다가 전세가가 내 맘대로 구해지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전세가를 좀 낮춰서 내놓을 수도 있는 그런 버퍼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가지고 계신 현금 4억 5천 거기서 조금의 신용대출을 받아서 5억 정도 4억 5천에서 5억 정도 맥시멈을 투자금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물론 저도 앞으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음적으로는 진짜 맥시멈으로 다 받아서 투자하면 더 좋을 것 같지만 이게 미래는 진짜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급할 때 쓸 수 있는 최소한의 DSR 신용대출은 버퍼를 남겨두고 투자를 하시기를 추천드리고 사실 이 투자금이 좀 더 적게 들어간다고 나중에 이게 아주 막 뭐 5억, 10억 이렇게 드라마틱한 큰 차이가 나중에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4억 5천에서 5억 투자금으로 좋은 투자를 하시면 5억 5천에서 6억으로 투자한 것만큼 수익률이 날 수 있다. 그만큼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금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상도랑 옥수 쪽을 보고 계시다는 거는 그래도 열심히 집을 찾아보신 것 같아요. 이쪽이 그 갭에 좀 맞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갭이 조금 줄어든 것도 있고 이 옥수랑 상도가 최근에 좀 호가가 한 단계씩 좀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4억 5천으로 투자할 만한 단지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 보겠습니다. 여기서 투자할 수 있는 단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선 상도를 가볼게요. 상도 하면은 보통 뭐 힐스테이트 상도 센트럴 파크 아니면은 뭐 상도역 롯데 좀 더 위에 가면은 이제 상도 더샵 1, 2차 뭐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뭐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갭이 4억 6천 정도로 나오잖아요. 24평이. 근데 이게 실제로 아마 네이버 부동산 하면은 이것보다 훨씬 더 갭이 클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크로스 체크로
호갱론으로 단지를 찾고 네이버 부동산으로 시세를 체크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스타일이 이렇게 되니까 이런 스타일로 한번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20평대 이렇게 정하고 보면은 일단 전세는 6억 5천 정도로 나와 있죠. 근데 중개사에 이렇게 많이 있다는 거는 아주 잘 빠지는 것 같진 않습니다. 뭐 어쨌든 그 상태로 이런 건 저층이니까 빼고 고층 물건을 보면은 11억 7천 이게 이제 제일 싼 거잖아요. 그래도 올 인테리어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11억 7천에 6억 5천 그러면 벌써 갭이 5억이 넘어갑니다. 그럼 이런 건 투자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1억 7천이잖아요. 지금 제일 싼 게. 근데 저희가 봤던 거는 10억 6천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갭이 실제로 저렇게 나오지가 않아요. 20평대 들어오니까 30평대는 더 크겠죠. 실제로 상도에서는 투자할 만한 단지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상도보다는 이 옥수 쪽으로 가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옥수도 진짜 옥수동은 투자할 데가 없어요. 뭐 옥수 삼성 뭐 이런 데 봐도 투자금이 거의 6, 7억씩 들어갈 것 같은데 네, 7억이 넘게 들어가죠 보통 이렇게 30평대 가면은 20평대 봐도 6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은 호가는 더 올라가게 있거든요 보통. 그리고 이미 투자하기가 조금 지금 투자하기엔 조금 늦은 감이 있다. 제가 스타일이 오르기 전에 단지를 사는 거기 때문에 약간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옥수 쪽 말고 좀 더 올라가면은 금호랑 약수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좀 단지가 있어요. 뭐냐면 이 금호 두산입니다. 이 금호역 초역세권이거든요. 바로 앞에 있죠. 1번 출구로 나가면 바로 금호 두산이 보이는데 여기에 24평이 갭이 4억 정도 돼요. 실제로 4억 정도 되는지 한번 보면은 여기가 금호 두산인데 여기를 한번 봐보면은 24평으로 전세가는 5억 8천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가는 이제 저층 이런 거 빼고 중층이 이런 세안코도 빼고 이제 115동에 9억 6천이 있는데 이 금호수사는 동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 위로 올라갈수록 경사가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앞쪽 동이 조금 로얄 동이고 이 위쪽 동은 조금 더 비선호하는 그런 동이긴 합니다. 근데 115동이면은 너무 위쪽이죠. 112동 쪽 조금 위쪽입니다. 그래서 같은 가격이면 이 107동에 9억 7천짜리 이게 좀 더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이 물건을 잡는다고 하면은 전세를 5억 정도에 빼도 4억 7천 정도에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뭐 이 단지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 실제로 금호주사는 아직 크게 반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또 여기 좀만 더 올라가면은 약수 IH가 있어요. 약수역 초역세권 단지인데 이 약수역도 6호선과 3호선이 둘 다 지나는 더블 역세권이기 때문에 상당히 입지적으로 좋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20평대를 보면은 이게 20평대입니다. 24평. 전세가는 한 4억 중반대, 중후반대고 매매가는 8억대입니다. 저는 한 요거 이게 탑층이긴 하거든요. 8억 9천짜리 탑층인데 탑층이라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저층보다는 탑층이 새가 잘 나가요. 저도 탑층 물건을 투자한 적이 있는데 그래도 새가 잘 빠졌거든요. 그 단지에서 최고가의 전세를 빼기도 했어요. 이 탑층으로. 그래서 탑층은 생각보다 괜찮다. 그리고 올 수리더라고요, 정말로. 보시면 이렇게 내부가 완전 깔끔합니다. 그래서 더 투자금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서 뭐 나름 괜찮아 보이고 중개사가 7개나 있는 거 보니까 약간 급하신 것 같은데 요거를 살짝 내고해서 투자해보는 것도 뭐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 듭니다. 내고는 시도해볼 수는 있으니까 뭐 이렇게 저는 말씀하신 상도 그리고 옥수 쪽을 한번 봐봤고요.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단지들 4개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어디냐? 바로 첫 번째는 강동구에 있는 고덕 안암입니다. 고덕 안암은 이쪽으로 좀 내려가면 있는데
바로 여기.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게 고덕 아남입니다. 여기 31평을 보면은 전세가는 거의 5억이고요. 가격은 9억 후반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아남 2동에 9억 7천짜리 이런 거 보면은 전세 5억에 빼도 4억 7천 정도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여기가 약간 소규모 단지이긴 하지만 그래도 고덕역까지 도보로 가능하고 이 고덕의 학원가를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학군지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인기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투자해봐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가 아직 반등을 하지 못했어요. 이 고덕 그라시움이나 아르테온 같은 대장단지들은 다 반등을 했는데 아직 이 고덕 아남은 반등을 하지 못했습니다. 보시면 반등을 하지 못한 그래프잖아요. 그래서 지금 투자하기에 상당히 좋다. 고덕 아남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아주 좋은 단지라고 보고 이 원래 배제 현대랑 고덕 아남이랑 둘이 비슷하게 볼 수 있어요. 이 배제 현대도 되게 좋은데 좀 더 고덕역에 가까워서 입지도로 좀 더 좋고 가격도 좀 더 비싸긴 한데 여기는 이미 가격이 조금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현 시점에는 고덕 아남이 좀 더 투자하기 좋아 보이고 실제로 투자하실 때는 한번 배제 현대와 고덕 아남을 둘 다 비교해 보면서 좋은 물건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미사강변 골든 센트로 35평입니다. 미사강변은 이 강동구 오른쪽에 있는 단지고 제가 말씀드린 미사강변 골든 센트로는 바로 미사역 아래에 있는 역세권 단지입니다. 미사강변 역시 30평대 투자가 가능한데요. 전세가는 한 6억 정도, 매매가는 투자할 만한 단지는 한 9억 6천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갭으로 가면은 한 3억 중후반대, 4억 이내로도 투자가 가능한 곳인데 여기는 이 미사역 초역세권이라서 제일 좋은 입지 중 하나예요. 물론 대장은 미사강변 푸르지오 아파트긴 합니다. 왜냐면 미사호수공원이 너무 잘 돼 있긴 하거든요. 그래도 미사강변 골든 센트로도 미사에서는 대장급 단지로 인식되고 있는 곳이고 아직은 반등을 눈에 띄게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도 한번 눈여겨볼 만하다 이렇게 봅니다. 세 번째는 철산 센트럴 푸르지오 32평입니다. 미사와 더불어 또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곳이 광명인데요. 광명으로 쭉 가보겠습니다. 광명은 사실 경기도가 아니라 서울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이 철산역 아래에 보면은 철산 센트럴 푸르지오가 있어요. 바로 이 단지인데 여기에 32평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전세가는 거의 7억 후반대, 8억대까지 나와 있고 매매가는 한 12억 5천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4억 5천 정도의 투자 가능하겠죠. 여기도 실제 실거래는 12억에 최근에 찍힌 건 없어요. 그래서 좀 더 내고를 해주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거는 이제 제가 뭐 말씀드리긴 힘든 거고 되게 좋은 곳이긴 하지만 투자금 4억으로 들어가기가 조금 아쉬울 수도 있어요. 서울이 아니니까. 그래도 제 생각에는 이 정도 입지에 이 정도 가격 투자금이면은 뭐 괜찮다고 봅니다. 이 철산 센트럴 프리지오는 자체적으로도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수요가 항상 있고 이 철산역 주변은 그래도 나름 깔끔한 편이거든요. 거기다가 이 광명은 천지 개벽할 곳이잖아요. 이 주변이 싹 다. 그래서 그거에 간접적인 수혜를 누릴 수 있고 특히 이 철산 센트럴 프리지오는 여기 요만큼이 광명 12구역이에요. 요만큼이. 여기가 새 아파트로 바뀌면은 또 그거에 대한 간접적인 수혜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재개발 물건인데요. 구성남의 신흥 1구역, 수진 1구역을 한번 노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구성남은 광명과 더불어서 천지개벽을 앞두고 있는 곳이죠. 그 중에서 바로 이쪽이 신흥 1구역, 수진 1구역입니다. 이곳이 다 새 아파트로 어마어마한 대단지로 바뀌게 될 텐데 여기가 지금 한 4억대 물건으로 투자를 할 수 있어요.
한 4억대 정도면은 투자 가능합니다. 84가. 10년 묵힌다고 하셨으니까 뭐 이런 재개발 물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 구성력 자체가 상당히 사업성이 좋고 현재 가격도 아주 비싼 것 같진 않아요. 물론 여기도 최근에 가격이 조금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은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진 1구역과 신흥 1구역은 둘 다 여기가 새 아파트로 바뀌면은 구성남의 대장이 현재는 이 위에 있는 한성역 포레스티아와 이제 방금 분양을 했죠. 얼마 전에 이 해리스톤 여기가 이제 대장급 단지가 될 텐데 이 신흥 1구역과 수진 1구역이 재개발이 완료되면은 여기로 대장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투자해 두면은 아마 수익률은 상당히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광명 11구역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은데 여기는 이미 5억 후반에서 6억 정도 막 이렇게 시세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입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이 구성남 정도 투자를 고려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에 이렇게 투자를 이번에 하시고 다음 스텝을 어떻게 갈지 고민이 되신다면 제 생각에는 내가 혹시나 부동산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보겠다 이런 마음이시면은 뭐 좋은 분양권을 하나 잘 투자해서 2주택 효과를 누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게 조금 부담스럽다 싶으면은 또 열심히 투자금 모으시면 됩니다. 그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또 시드가 모이게 될 테니까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또 다른 투자를 하거나 이번에 투자했던 단지에 전세 만기가 되면은 전세금을 올려받아서 그거를 뭉쳐서 또 새로운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번에 투자한 걸 다 정리하고 그동안 모아둔 돈과 싹 다 합쳐서 더 똘똘한 거 하나를 가져가셔도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자산을 키워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잘 고민해 보시고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단지들도 한번 알아보시고 좋은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다른 분들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